자, 지금 이 해설 영상을 보시면 제가 특정 상황에 이걸 해라라는 노트 정리를 진짜 많이 해드렸거든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NG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저는 상위권을 위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권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걸 그 길 그대로 쫓아가면 얘네 잘하니까 나도 잘해지지 않을까? 응,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걔네가 왜 잘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겪어야 우리도 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출분석이 1번입니다. 어설프게 NG 한다고 NG 따라했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하시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출을 경험한 것과 기출을 분석한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경험한 걸 메인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면 끝나겠지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풀었다 끝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상황에 뭘 하는지를 그냥 0단어 외우시는 것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잖아요. 준킬러는 절대 안 막혀요. 그 다음에 안 막힌 걸 토대로 조금 응용해서 킬러까지 도달하려고 하시면 사실상 여러분들 수학 공부 별거 없습니다. 다만 이게 균형이 쌓여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에 흥미를 붙이려면 오히려 20점대, 30점대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 걔네는 하는 만큼 초반에 바로바로 오르기 때문에 그 희열을 느끼거든요. 도파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한 본인이 3, 4등급, 5등급일 때 괜히 공부해도 안 된다라고 마음 먹지 마시고 미적이든 확통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내용 정리, 기출 분석 꼼꼼하게 하셨을 때 반드시 됩니다.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링크에 그 인스타 주소 같은 거 달아놓을 테니까 DM 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상단에 로고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르비 사이트 들어오면 또 쪽지 기능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주셨을 때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상위권을 위한이 아닌 상위권이 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대치동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이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교육청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짧은 총평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자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게 어제 지금 촬영일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시행을 했었죠. 이제 제가 끄고 끝나자마자 시험지가 5시쯤 올라왔는데 물론 약간은 미리 받아보긴 했지만 6시에 바로 수업을 시작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밤새 문제를 원고를 완성을 했어요. 뭐 실전 개념들 적어놓고 유형 정리해놓고 그 자료 나눔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에다가 적어 놓을 거니까 그 영상 소개란에 여러분들 그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 영상 링크 통해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시험 자체가 말 그대로 모의고사거든요. 본격적인 수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기 때문에 이 모의라는 말에 딱 포커스를 잡으셔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보기 위해 내가 뭘 보완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뀐 시험 양식에 대한 어느 정도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본 거기 때문에 바뀐 시험은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체험하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어제 수업하자마자 이제 어제 수요일날 수업했으니까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뭐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평상시 고2 때 받았던 등급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서 그런지 성적이 꽤 잘 나온 친구들도 있었죠. 그 어쨌든 잘 보는 친구와 못 보는 친구가 공존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건 잘 보는 친구들이 맨날 잘 보고 못 보는 친구들이 맨날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적에서 등락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쪽에 한쪽에 꽂혀가지고 잘 보면 잘 본 대로 좋아했다가 다음 시험 못 보면 우울해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쨌든 말 그대로 모의라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통해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고 혹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제가 늘 수업할 때도 강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절대로 맞고 틀리고를 내가 안다 모른다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혹은 얼마나 생각이 좀 많이 흘러간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한 후에 계산만 때리는지에 따라 풀이 길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문제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푸는가도 내 공부의 완성도를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푼 건 다 맞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는데 시간만 있으면 맞출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은 아쉽지만 잘못된 말이에요. 어쨌든 100분 동안 모두가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무제한 줬을 때 맞출 수 있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못 푸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맞췄다 틀렸다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거를 얼마나 잘 아는지 그리고 내 명확한 판단 하에 풀이가 흘러갔는가 혹은 하다 보니까 맞췄는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맨 먼저 우리가 다루게 될 문제는 9번입니다. 이 9번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9번도 물론 이제 4점짜리 제일 처음 문제죠.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할애하셨다면 분명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풀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완벽하게 풀 건가, 풀었나에 대해 판단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 노트하고 적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실전 개념이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실전 개념보다는 이런 유형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연결다리를 제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테크닉이 있구나에 꽂히시면 안 돼요. 이때는 이거를 해야 된다는 행동 매뉴얼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나? 봅시다. 일단 우리가 속도가 속도 문제를 은근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속도가 속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유형이 등장해야 되냐면 첫 번째, 원점에서 출발한 이 점이 A에서 위치가 0이에요. 그렇다는 건 두 시각에서의 위치가 주어진 거죠. 우리가 속도가 속도에서 두 시각 있죠. 시각. 특정 시각의 위치가 주어진 거예요. 언급이 된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제도 0일 때랑 A일 때가 위치가 같은 거니까 이럴 땐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떻게 푸는 게 핵심이냐, 이때는 우리는 위치, 변화량 이용하실 거예요. 위치 변화량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그 값이 뭐예요? 수학으로 A부터 B까지 절대값이 없는 VT에 대한 정적분 값을 이용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0과 A에서 위치가 같은 거기 때문에 0으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 VT, DT 있죠? 요 값이 0이란 말이에요. 왜냐? 위치가 같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요 2차 함수를 생각해 봤을 때 잘 볼게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고 x축을 요렇게 긋는다면 요 놈이 0이에요. 그 다음 여기가 2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판단이 가능하실 것 같고 요런 판단을 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0부터 A까지 일단 2에서의 이 양의 영역을 거쳐서 어딘가에 음의 영역까지 누적된 이후에 정적분 값이 0이 되려면 여기에 있는 어떤 지점 A라는 지점까지의 음의 영역과 양의 영역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죠. 수학은 지금 주어진 조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속뜻 같은 걸 번역할 줄 아셔야 돼요. 해석할 줄. 영어 풀 때 영어 지문 읽고 국어로 바꾸는 것처럼 수학도 수학적 표현을 국어적 표현으로, 국어적 표현을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위치가 같다는 이 국어적 표현을 넓이가 같다는 수학적 표현으로 바꾸게 된 거고 요거를 본 순간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셔야죠. 뭐가 있냐? 이때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항 양수로 그릴게요. 어떤 x축이 있어요. 이때 어떤 특징을 설명할 거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요 음의 영역 있죠. 음의 영역 넓이와 요놈 지금 이 색칠된 영역끼리 넓이가 같잖아요. 만약에 그럼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넓이가 같은 거니까 이 간격들이 있죠. x좌표의 간격들. 요놈, 요놈, 요놈 있잖아요. 이 간격들이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1대 2대 1입니다. 요 정도는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 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면 지금 이 구조를 알고 있었을 때 얘랑 똑같다 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 보라돌이 A가 누구인 걸 알아요? 3이라는 걸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잡게요. x 간격이 2고 1이라 넓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산 없이 A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값은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값은 누구냐? 0부터 A가 3이니까 2A까지면 6까지죠. 그 다음에 VT DT인데 그냥 VT, DT가 아니라 움직인 거리니까 뭐가 추가돼야 돼요? 절대값이 추가돼야 되죠.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X축을 좀 T축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연장시키면 여기 어딘가에 6까지가 있을 때 이 영역을 추가적으로 더 더해야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요놈을 계산을 통해서 구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얘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구하신 다음에 VT죠. 이미 양의 영역이니까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마이너스 VT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계산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현장에선 풀어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푼 학생들이 있으면 뭐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속도는 어쨌든 이 위치와 움직인 거리라는 이 물리량들이 어쨌든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상을 바꿔도 사실상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원점 출발이에요. 문제 조건 자체가. 근데 우리는 2A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움직인 거리라는 건 최종적인 답을 나타낼 때 이 최종적인 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놈을 적분한 걸 XT라고 한번 해볼게요. 움직인 거리는 생각해봐요. X에 2 빼기 X에 0이 일단 이 첫 번째 이 양의 영역에 대한 움직인 거리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누구를 또 더해야 되냐면 2부터 6까지 이동한 거리를 다시 더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요 놈은 2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는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와서 x 2에 빼기 x 6이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 파악하실 수 있나요? 이게 조금 되면 좋은데 어떤 의미냐? 결국에 우리는 지금 이 최종적인 답이 누가 되는 거냐면 움직인 거리는 어차피 누적된 여기 움직인 거리 즉 요 놈은 뒤의 값은 정적분을 때렸을 때 움직인 거리를 위치 변화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는 튀어나오고 요 놈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x 6에서 빼기 x2가 되는 꼴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마이너스를 분배시키면 요렇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어차피 우리가 구하셔야 되는 값에서 x0은 원점 출발이니까 의미가 없는 값이죠. 0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놈 자체도 죄다 의미가 없는 친구들이라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x2, x2 자체도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x2를 구하기 위해선 요놈의 영역의 넓이가 x2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만한 내용입니다. 뭐가 있냐? 2차 함수와 직선이 있는데 이 둘러싸인 영역의 기준이 되는 x값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사이 값은 누구예요? 넓이 공식을 쓸 수 있죠. 최고차 함계수를 a라 그럴 때 절대값 a에다가 x축 간격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누구로 나눠요? 6으로 나누면 지금 이 넓이가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얘가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일 때. 잘못 적었죠? 2차 함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놈을 토대로 풀이를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결국엔 요 놈의 영역의 넓이나 요 영역 넓이나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답은 x2가 누구예요? 이 x2 두 개니까 2 곱하기 x2는 이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 씌우면 3이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2의 세제곱 나누기 누구예요? 6으로 x2의 2배를 손쉽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생각해 볼게요. x6는 그냥 이 위치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우리가 저기서 xt를 한번 구해보면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세제곱에 더하기 3t 제곱이죠. 어차피 원점 출발이니까 0,0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 6을 넣어요. x6은 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16 더하기 36의 3배가 되는 거니까 108이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108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6, x6을 집어넣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 더하기 108이다 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만 하시면 끝난다 라는 판단을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놈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6을 3과 2 하나로 약분 때리면 얘는 8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8 더하기 8 해서 116이 손쉽게 답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물론 얘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뭐 그다지 빠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린 공부예요. 최대한 많은 걸 미리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풀이를 개발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제가 수업할 때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는 풀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개발되어 있는 풀이를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도 경험하는 입장에서 이런 관점으로도 다룰 수 있겠구나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별거 없는데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도 저 정도까지는 했었다 혹은 이런 관점도 있겠구나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이게 10번이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뭐 듣는 분들에 따라 좀 죄송한 표현이거나 혹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노가다로 풀면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점화식 입장에서 대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무작정 노가다를 선호하는 행위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적당한 점화식 문제가 어느 정도 계산을 다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이쁘게 풀이를 따낼 수 있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돌진하실 게 아니고 무조건 그럼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뉘앙스로 풀이가 좀 흘러가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봅시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그냥 말 그대로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n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가 아니면 윗줄, 3의 배수면 아랫줄 되는 거고 이 시그마 관계를 만족시키는 n 구하는 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도 점화식은 점화식이잖아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대부분 친구들이 점화식은 내가 풀 수 있다고 무작정 무지성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피 봐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도 들어볼게요. 일단 무조건 점화식 만났다고 다 노가다는 절대 아니고 점화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점화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노가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먼저 나눠 드릴게요. 봅시다. 점화식. 점화식에서 우리가 노가다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거예요.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점화식의 노가다를 사용하는 첫 번째 상황은 제일 흔한 게 누가 있냐면 우리는 중간항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중간항 주어짐. 그래서 주어진 중간항을 통해 여러분들이 중간항 주어져 있으니까 노가다겠지 라고 판단하는 거 괜찮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얘와 동시에 우리가 AN이 기준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가 점화식이 나눠져 있는 기준이 읽어보시면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죠. 그래서 얘처럼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면 우리는 an이 기준이 아니고 n이 기준이기 때문에 노가다랑은 조금 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젠간 점화식 문제를 경험할 때 an이 기준인 경우가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노가다일 가능성이 조금 높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당연하면서도 잘은 안 나와요. AK 구하기. AK 구하기. AK를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K가 작을 때예요. K가 작을 때. 이때는 웬만해서 노가다일 경우가 많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노가다는 계산도 많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계산 능력에 하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길어지면 피곤해지면 또 잘 틀리고 이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막 풀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니면 노가다가 아닐 수도 있나? 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셋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머리 좀 써야 되나? 라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자, AN의 규칙을 보시면 AN의 규칙은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 10 누구예요?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19. 요렇게 이어지거든요. 3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그마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합의 입장에서 한번 봐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10이 더해지고 10이 누적되니까 20이 되고 근데 갑자기 빼기 19를 해요. 그럼 누구 돼요? 1 되죠. 그럼 그 다음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는 다시 10 더하니까 11 됐다가 21 됐다가 19 또 빼니까 2가 돼버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세 개가 사이클은 얘도 똑같은데 세 번째는 1, 2, 3 이렇게 나아갈 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는 10, 20, 11, 21 이렇게 0, 0, 1, 1, 2, 2 이렇게 나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딱 머리에 꽂혀야 되는 게 어차피 오른쪽 시그마는 3n까지니까 오른쪽 시그마가 올 수 있는 애들은 이런 1, 2, 3 이런 친구들밖에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3에는 무조건 우리가 얘는 1, 2, 3, 4, 5, 6 이런 애들 중 하나겠다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끊기는 지점이 n일 때 대응되는 3에는 누구에 꽂힐 건가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잘 봐요. 만약에 요놈이 요놈과 같아져요. 요놈이 그러니까 이 앞자리에서 끝난다는 거죠. 10, 11, 12 이런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10, 11, 12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를 아시는 게 좀 중요하죠. 생각해 볼게요. 일단 10, 11, 12 이런 애들의 특징은 10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0 더해지고 1 더해지고 2 더해지는 규칙인 거니까 우리가 요걸 필두로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봐야 됩니다. 얘가 지금 10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첫 번째, 네 번째 누구예요? 7번째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친구들은 3n 마이너스 2번째입니다. 그래서 1, 4, 7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가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필두로 한번 보세요. 얘에 대응되는 친구들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들이죠. 그럼 요놈 기준에서 n번째, 즉 n이 1, n이 2, n이 3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n이 1, 2, 3일 때 각각 0, 1, 2가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에는 누가 오는 거냐면 플러스 n 빼기 1이 와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값이 지금 요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3n까지의 합이 있죠. 그럼 생각해봐요. 3n은 누가 되는 거냐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얘네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3n은 요거에 3 곱한 애들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3n 나눌 때?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관계식이 잡혀야 되는 거냐면 봅시다. 3n-2일 때 n-1이 왔죠. 왜냐면 n번째 값이니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잖아요. 그쵸? 그때 요거에 대응되는 친구들이 여기에 오는 거 아니에요? 1, 2, 3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1을 넣었을 때 1 되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4를 넣으면 12가 되지 않나요? 그럼 4가 되겠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1을 넣었을 때 1을 되고 4를 넣으면 4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12까지 더하면 세묶음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가는 거니까 3이 4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놈, 이 3n까지 더한 친구들은 원래 번째 그대로가 와야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n이 누구냐를 구하는 게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거에 대응되는 게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거에 대응되는 게 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걔는 규칙이 20 더하기 메커니즘은 똑같죠. n 빼기 1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응되는 값이 3n 빼기 1들 아닌가요? 그래서 3n 빼기 1까지 더해진다면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3n 빼기 1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게도. 그럼 우리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그냥 이 값들도 된다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에이, 이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봐. 마지막 것까지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n이 만약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일 때는 1, 2, 3 요렇게 그냥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누가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n이 되는 거죠. 3n으로 끊기면 n이잖아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번째니까. 그래서 우리가 n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3n이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9n까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3n이 되어버린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려운 문제 풀 때 이거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시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아시는지 아는 게 한번 볼게요. 지금 얘도 다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할 때 뭐라 부르냐면 볼게요. 중요합니다. 이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인 거예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즉 어떤 의미냐 볼게요. 지금까지 해석을 해봤더니 얘도 다 되죠. 지금처럼 조건을 해석하는 경우가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땐 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죄다 모순이 나와야 돼요. 왜냐? 답은 무조건 한 개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 나머지를 모순을 때리는 방법은 귀류법입니다. 고1 때 배우는 귀류법이에요.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맞다고 치고 결론을 냈을 때 그 결론이 모순이면 부정이다. 즉 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능 수학에선 대부분 모순을 갖고 오는 게 장치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린 대부분 0보다 크다 그랬는데 구해보면 0보다 작다 이런 모순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처럼 부등식을 이용해 모순을 찾는 경우도 있고 얘만큼 많이 나오는 게 자연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제에서 자연수라 그랬는데 구해보니까 분수더라 이러면 다 나가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 또는 요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n이 뭐예요? 자연수죠. 그러면 n이 자연수니까 여기서 n 한번 구해봅시다. n은 2n이 되고 11이 되죠. 그럼 2분의 11. n은 자연수인데 당연히 모순인 거고 얘 한번 구해봅시다. 얘는 뭐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냥 모순이에요. n은 0 되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n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2n 되는 거고 소거돼서 10 되겠네요. 5 되는 건가? 요렇게 되겠다. 이것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맞죠?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는데요. 예, 지금 심신미약인가 봐요, 여러분들. 이거 10이죠? 2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n이 10 된다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n은 결국에 요 n이 아니라 여기 있는 n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n이 들어간 누가 되는 거예요? 29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노가다 해도 풀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드린 거지, 제가 그냥 수업 준비할 때 이거 어제 새벽 5시, 6시까지 원고 썼거든요. 원고 쓸 때까지 기준으로 보면 이거 엄청 짧게 풀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위해 하니까 이렇게 살을 붙여서 해서 그렇지 혼자 풀면 뚝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답 나왔다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답을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아니 어제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제정신도 아니에요. 이것도 뭐 나름 뽑는다고 뽐내고 왔지만 사실상 이것도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어제 막 6시에 자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막 계산도 자주 틀리고 계속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어쨌든 하나라도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올리면 조회수가 그 원하는 만큼 안 나와서 약간 이제 제가 노력 대비 좀 보상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분이라도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번부터 13번까지는 안 풀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답지를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 난이도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조금 자극을 드리면 11번부터 13번까지 만약에 본인이 틀렸다면, 계산 실수 말고 풀었는데 뭐 어려워 보여서 틀렸다라면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11번부터 13번까지는 단 하나도 지금까지 만난 문제들과 큰 틀이 다르지 않아요. 어디선가 봤을 법한 문제들이거든요. 뭐 조건과 값은 다르겠지만 살짝 다 비슷비슷해요. 특히 13번 있죠. 13번이 어려워 보여가지고 그냥 런친 친구들이 분명 많을 거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데 13번으로 런치잖아요. 그럼 올해는 안 됩니다. 읽어야 돼요.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해서 이 말이구나를 벗겨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잔소리 한번 하고 갈게요.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해설 강의를 들었냐? 라고 했을 때 들으면 그래도 그나마 양반이에요. 근데 제일 최악은 해설지를 봤냐 했을 때 해설지를 안 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물론 이게 옛날에 뭐 해설지 보지 않고 답이 나올 때까지 풀어라 이런 어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이건 파피 사운드예요, 여러분. 왜냐면 자 봅시다. 세상에는 어떤 상황에 뭘 써야 되는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인수분해 안 될 때 근해 공식 써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해설지 봐가지고 근해 공식을 찾으면 이럴 때 근해 공식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증명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물론 좀 과장된 비유지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을 한다는 건 이미 현명한 누군가가 밝혀내놓은 걸 내 스스로 밝혀내겠다는 건데, 첫 번째, 미안하지만 그럴 감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그래야 될 시간과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답지 보고 그냥 이거였군 넘어가면 망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이때는 이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막 지나갈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11번부터 13번 혹은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해설지 이해 못하겠어요 이런 드립 치잖아요. 잘 봐. 맞는 풀이조차 글로 돼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이 조건 해석은 100% 안 됩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글이 딱딱하고 잘 안 들어와도 이해 버릇 하셔야 돼요. 정답인 것부터 이해하시는 습관이 결국 난해해 보이는 조건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누가 이거 맞대요. 100% 맞는데 그 맞는 거조차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건 더 안 된다는 뜻이니까 명심하세요. 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네가 질문 받기 귀찮아서 그러지 이런 빌런들 꼭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다 아닌 건 아닌데 그냥 단순히 내가 귀찮은 게 아니고, 귀찮았으면 오늘 새벽 6시까지 준비하지도 않아요. 지금 목도 안 나오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 성적이 오릅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조차 해야 오르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제가 고2 때까지 뮤지컬만 하다가 수학 강사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때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수학을 도대체 잘하는 애들과 나의 차이는 뭔가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런 강의 방식이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래요. 봅시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14번이에요. 자, 14번은 이뻐요. 문제가. 물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징글라비우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나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듣고 보면 했던 거예요. 수학은 이미 한 유형, 이미 대놓고 있는 유형을 숨기기 위한 작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왜?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볼게요. 자, 첫 번째. 아이고. 제가 수업할 땐 유닛부터 적어가지고 습관이 돼버렸네요. 자, 하나하나 세세하게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임의의 x1, x2가 나와요. 임의의 x1, x2가 나오고 만약에 문제에 얘와 동시에 뭐가 같이 주어져야 되냐면 AND입니다. 평균 변화율 있죠.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임의의 x1, x2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 받아들이세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냐? x2 빼기 fx1을 평균 변화율 적는 거예요. x2 빼기 x1으로 깎은 게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근데 얘를 누가 되는 거냐면 f'x로 대신 이용하시면 조건 해석이 훨씬 빠릅니다. 수학적으로 모순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적분으로 숨겨져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일 뿐. 단, 얘 어차피 뭐예요? 부정적분의 차죠. 정적분은. 그럼 이 분자랑 똑같은 형태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x1, x2의 대소관계가 지금 문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x2 빼기 x1으로 빼시면 돼요.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델타 x분의 델타 y, 델타 x분의 델타 y 나오기 때문에 얘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대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어떤 시야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14번이라 여러분들이 번호 보고 쫄티했을 수도 있는데 쫄면 안 돼요. 제발. 볼게요. 그러면 얘가 누구야? 도함수니까 미분한 거에 x 넣으시면 되죠. fx 빼기 fa가 나오고 부등호에다가 f 프라임 a에다가 x 빼기 a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것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제가 답답한 건데 쉐시거든요. 뭐냐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f'A x 빼기 a 더하기 fa 요거 주어지잖아요. 문제 이런 형태가.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게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냐면 a, fa에서의 접선이에요. 그리고 접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 봐요. 이거 넘겨버려. 그럼 fa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잘 봐요. fx가 지금 4차 함수거든요. 4차 함수가 접선보다 a, fa에서의 접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a가 누구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조건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 제가 까먹고 안 썼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접선이 특히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보다 왼쪽, 3보다 오른쪽이면 접선보다 곡선이 무조건 위구나 라는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차 함수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요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한동안은 당연히 접선이 곡선보다 아래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뚫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배되죠. 대소관계 바뀌는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는 직선이 아래 있고 3부터도 직선이 아래에 있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시면 게임 셋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반대에 있는 건 뚫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사실상 듣고 보면 뭣도 아니에요. 듣기 전까지 어려울 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능숙하게 하느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오지게 안 듣죠. 있는 결과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해석하는 과정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해석해보니까 이거더라라는 그 해석사 후를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제발 과정까지 반드시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목 아파. 사실 저도 모순이에요. 목 아프다 그러고 커피 먹는 게 일단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저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볼게요. 일단 접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1까지는 접선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자 봐요. 어떤 마이너스 1에서 요렇게 접선이 생긴다고 친다면 요 놈이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보다 조금 올라가면 뚫고 들어가는 포인트가 존재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안 되잖아요. 위배되니까 부등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1까지가 이 말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찬가지 논리로 요 놈이 3이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 자식 다 풀어봤으니까 이거부터 그리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편도 다 그리고 해보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해당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정도까지의 그래프는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은가요?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센스예요. 센스. 수학2에 준킬러 포함한 4점짜리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웬만하면 다항함수 구하기를 끼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다 n차 함수 구하기거든요. 지금 이 문제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인 답을 구하려면 F4 구하는 건데 F4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fx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fx가 누구야? 4차 함수니까 결국 n차 함수 구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n차 함수 구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거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반드시 관계식 있죠? 관계식이 n 플러스 1개 구해지면 끝납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 알 것 같죠? 뭔 말인지 몰라. 이거 물어봐도 심지어 머릿속에 n개라고 대답하는 친구들 많을걸요? n 플러스 1개예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1차 함수, 1차 함수를 미정계수로 잡을 때 y는 뭐예요? ax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n차면 하나 더 추가돼서 n 플러스 1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볼게요. 자, 지금 이 구조에서 f 몇 차예요? 4차죠.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몇 개예요? 몇이에요? 1이죠. 그럼 식 몇 개 필요한 거야? 하나 주어져 있는 거니까 4개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요 놈이 1, 2, 2개의 관계식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돼? 관계식 2개만 더 구하면 돼요. Please. 맞죠? 맞지 않음? 맞잖아. 왜냐면 이게 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봐요. 어쨌든 우리가 F, 이 구조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의 3은 서로 어떤 거예요? 같아야 되죠? 같은 접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 결론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몇 번째 관계식이요? 세 번째 관계식이거든요? 그럼 하나만 더 구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 하나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이제 우리의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센스라고 칭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전례의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의심을 하고 지나가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풀이에요. 뭐가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 우리가 방탈출 카페를 가요. 그럼 뭐예요? 가봤죠? 저도 가봤는데 재밌어요. 제가 또 코난 좋아해가지고 방탈출 카페 가면 뭐부터 아시죠? 일단 다 들춰봐. 만져보고 돌려보고 떼보고 뭔가 겹치는 거 있으면 활용하고 이러잖아요. 의심을 하는 행위가 방탈출 메타처럼 수학도 오지게 중요해요. 제가 보통 정규반에서 수업할 때 맨날 하는 얘기거든요. 꼭 알아야 돼. 제가 딱 이 문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얘네가 공통접선이죠. 공통접선하면 여러분들이 비율관계를 많이 다뤘을 거고, 비율관계 입장에서 뭘 많이 다뤘냐면 이 평행한 이 접선이 추가적으로 두 접점의 뭐예요? 중점이죠.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 1. 근데 하필 얘도 1, 얘도 1 아니에요? 이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야, 그건 닌 많이 해서 그런 거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거를 남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아 맞네, 중점이었네, 이것도 오바예요. 왜냐? 우리는 조건 해석된 걸 이해하는 게 시험이 아니고 조건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돼 있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공통접선 나오면 중점이 평행한데 아 그거 많이 이용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사뭇 다르지만 같은 거 보이죠? 보여야 돼요. 볼게요. 바로 봅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누구예요? 1이죠. 그럼 얘가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예요. 평행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가 1이라는 값 자체가 네 번째 관계식이 되면서 이 문제는 못 구할래야 못 구할 수 없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은데, 예, 알아주는 게 좋죠. 그럼 봅시다. 다항함수 구하기. 자, 이거 중요해. 웃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웃었지만 저 여기 혼자예요. 우리 오늘 조교분도 못 오셔가지고 제가 외롭고 고독하게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혼자 벽 보고 대화하는 겁니다. 옆에 뚫려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제 사이코인 줄 알지도 몰라요. 자, 봐요. 봅시다. 뭐가 있냐면 다항함수 구하기는 전개식보다 인수정리가 훨씬 빨라요. 자, 봐요. 다항함수 구하기. 다항함수 구하기 있죠. 다항함수 구하기. 다항함수 구하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전개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고 인수정리를 이용한 풀이가 있어요. 물론 둘 다 됩니다, 답은. 근데 식은 인수정리가 훨씬 오지고 지리고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전개식보다는 인수정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트가 좀 많아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볼게요. 우리가 두 곡선의 교점이 나와요. 두 곡선의 교점. 물론 직선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는 실제로 직선이죠. 어쨌든 두 곡선의 교점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느냐? 다항함수 구하기 할 때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차함수 있죠. 차함수에 인수정리 이용해서 푸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얘도 억지로라도 차함수의 인수정리를 떠올리려고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지금 이 흰색이 누구요? fx 아니에요? 그 다음 빨간색은 누구예요? 그냥 직선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는 y는 기울기가 누구요? 1이죠. 그래서 x 플러스 a의 형태에 갖는 a 겹치니까 뭐 알파라고 할까? 알파의 형태를 갖는 1차함수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의 차함수를 잡았을 때 어차피 차함수 인수정리가 빠르다 그랬으니 fx 빼기 x 더하기 알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1에서 접하고 x 마이너스 3에서 접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알파라는 문자 하나, 식 하나를 이용해 훨씬 편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 문자 몇 개? 하나. 식 남은 거 몇 개? 하나니까
1 넣어서 15다 이용하시면 fx가 그냥 뚝딱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넣어볼게요. 15 빼기 1 더하기 알파 나오고 여기에 1 넣으면 누구요? 4 곱하기 4, 1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 계산 틀린 거 아닌가 살짝 걱정이 되는데 맞죠? 그럼 알파는 누구예요? 와 떨려.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가요? 요렇게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까지 나왔으니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직선 값은 그냥 여기서 튀어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리하면 뭐예요? fx 여기 알파 대신 마이너스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 놈 넘겨버려요. 더하기 누구요? x 빼기 2가 나오니까 4 넣으면 답 나온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뭔가 좀 이쁘네요. 카메라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제 눈에 지금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뭔가 좀 전반적인 필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봐봐요. 또 잔소리 오지게 하고 넘어갈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요런 풀이들 이해됐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상황을 내려드렸을 때 뭐 이때겠지 뭐 맞네, 그렇네 하고 지나간 게 절대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 안일하게 하면 고생만 고생대로 하고 성적 안 올라요.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풀면 풀리더라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노트들 있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 뭘 할 건지를 제가 노트로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이때는 이거 하기로 했었지 하니까 우리가 이때 이거 하기로 했으니 이거를 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풀어보니까 맞네 이거네 역시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수능 끝나고 해설 강의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15번이 사실 이제 제가 경험한 문제 중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제일 쇼킹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미적분에 나온 문제는 뭐 난이도가 있었죠, 확실히. 근데 뭐 미적분은 원래 미적분이니까 놀라울 건 없었고 좀 이상한 건 있었지만 확통은 뭐 조금 쉬워가지고 놀라긴 했는데 공통에서는 15번이 제일 쇼킹이었습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일단 수열에서 안 나온 거 뭐 쇼킹할 것까지는 없지만, 두 번째, 수열에서 안 나온 게 1단원에서 나온 것도 나름의 이제 하나의 이제 쇼킹한 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1대1 대응을 엮어서 이렇게 조건화할 수 있다는 것도 역함수 존재성 외에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쇼킹할 만한 주제거든요. 물론 2년 전인가요? 수열의 합 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 그거 얘기고 1단원 입장에서는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1대1 대응이 이렇게 조건화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엔제 하는데 엔제를 왜 푸나요? 생소한 걸 경험하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근데 기출문제에도 충분히 생소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직 기출문제 집에 없죠. 올해 문제니까. 내년엔 100% 들어있을 거고 저도 100%제 선에 넣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절대 기출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안 됐는데 남들이 한다고 광고에 엄청 나온다고 엔제 하셨다가 N수 될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내가 해야 되는 걸 명확히 판단하시고 진단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아무 맥락 없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볼게요. 얘도 볼게요. 하나씩 보면 우리가 절대값 들어간 지수함수인데 구간이 P와 Q 바깥 부분으로 끊어져 있죠. 그 와중에 어떤 로그함수 평행 이동한 게 나와 있고 요 놈이 1대1 대응이래요. 제가 적진 않았지만 1대1 대응이거든요. 1대1 대응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건 뭐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도함수의 부호가 일정한 것만 다루시죠. 이래서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늘 나왔던 식으로만 공부하다가 늘 나왔던 거 조금 틀어서 출제하면 I 친구들, MBTI 말고 실수 허수할 때 리얼 넘버가 아닌 그냥 이미지 친구들은 안 됩니다. 제가 뭐 저희 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볼게요. 역함수 존재할 때 1대1 대응과 지금 여기서의 1대1 대응은 포지션이 약간 달라요. 의미는 똑같죠. 수학적으로는. 근데 역함수 존재한다는 지금까지 다 미분 가능한 함수만 다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도함수의 부호가 일정하구나 를 가지고도 다 풀렸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도함수 일단 못 구하죠. 미적분 아니면. 그리고 구할 필요도 없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자, 1대1 대응의 말이 뭐예요? 1대1 대응. 1 대 1 대응. 자, 고1 내용이기 때문에 딥하게는 안 해드리고 그냥 나온 김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수학적 표현이 x1과 x2가 달라요. 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의 y값에 두 개의 x값이 걸릴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 친구들, 허수 친구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타깝게 하나를 아실 수 있는 장면이죠. 얼마나 so sad해. 인정? 자, 봐요. 이게 지금 절대값 2x-4예요. 그리고 요 지점이 누구예요? 2죠? 그러면 y축 한번 그려봅시다. 싸라라라란 딴 요렇게 y축 그렸을 때 요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나요? 색깔 좀 바꿔서 그려볼까요? 그냥 평행이동 위로 올라갔을 뿐이니까 얼마나 갔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연하게 그릴게요. 요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마 인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문사한 친구들. 자, 봐야 돼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수 전체 집합 x값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y값으로 1대1 대응인 거니까 모든 y값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다 존재한단 말인 거예요. 이거를 읽어내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내기에도 좋아요. 본인이 이해했으면 뭐 댓글 달아주시던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볼게요. 잘 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음의 무한대를 다룰 수 있는 친구가 이 로그 함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이 꼬랑지를 무조건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은 p가 누구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0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0이 아닌 거에서 p가 끊겨버리잖아요. x값이 b거든요. 점근선이 여기까지니까 진수 조건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p는 0이구나를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내용 정리가 들어가죠. 괜찮? 그럼 잘 봐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로그 함수가 시작되는 건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p가 0이잖아요. 그럼 지수함수는 싸라라라란 딴 여기까지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근데 자 봅시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 결국에 지수함수 있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로그함수. 교점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서로의 교점은 아니고 뭐 교점의 개수라든가 얘도 교점에 대한 건 아니지만 모든 y값을 다 먹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점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지금처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교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무조건 점근선 있죠. 점근선이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점근선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혹은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가 어떤 조건을 가질 거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점근선은 누구냐리? 얘가 점근선이죠. 누구? 4. 왜냐면 뒤집어진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입장에서 봤을 때 4 딱 직전까지는 다 y값을 먹었죠. 누구까지? 이 주황색 0 넣어보시면 3 나오잖아요. 3까지는 먹은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로그 함수가 이 음의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3까지는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요렇게 3인 지점을 나눴을 때 이 주황색 그래프 보라색으로 할게요. 로그 함수가 요렇게는 먹어야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건 y가 한 번 선택되면 선택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초록색 점근선부터 얘도 좀 그어볼까요? 초록색 점근선부터 이 흰색 점선 사이는 이미 주황색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황색 이후에 건드리는 함수가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먹었으니까 이 아랫부분은 로그 함수가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렇게 우리가 칠해줘야 된다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빵꾸스 딱 뚫려야죠. 이것까지는 이해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문제를 다뤄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풀 만큼 만만한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은 하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러면 하나씩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 뭐였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얘가 잘 봐야 돼요. 이거 그림을 제가 잘못 그렸네요. 어쩐지 제가 말했죠. 상태가 좋지 않아요. 죄송해요. 자, 봐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봐. 우리가 X값도 끊겨 있으면 안 되고 Y값도 끊겨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 구조를 보시면 주황색이, 즉 이 절대값 지수함수가 초록색부터 점선까지 먹었고 초록색 이후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4를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다시 지수함수의 절대값 붙은 친구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얘는 X값도 끊기면 안 되고 Y값도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점선 아래 영역은 아직 정의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건드릴 수 있는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딱 지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Y값들과 X값들을 다 갖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1대1 대응이라는 말만 좀 납득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1대1 대응이라는 걸 이용하기가 어려울 뿐. 여튼 볼게요. 이 주황색 좌표는 이 지수함수가 절대값 없는 게 4가 되는 포인트니까 당연히 X는 누구예요? 3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와우! 흰색 부러질 뻔했습니다. 볼게요. P는 0이에요. 그 다음 Q는 누구예요? 3이죠. 여기 3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친구는 2분의 3 구하시는 거다. 단 2분의 3을 넣을 때 요 구간, 즉 A를 알아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를 처리하셔야 되는데, 물론 쉽게 찾으실 수 있겠지만 이거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1단원에서 많이 나와요. 저랑 수업하신 친구들 너 알아야 돼요. 볼게요. 곡선이 미지수 있죠. 곡선이 미지수를 포함할 때, 곡선이 미지수 포함할 때, 제가 공미포 이렇게 수업 때 말씀드렸는데 볼게요. 곡선이 문자 끼고 있잖아요. 곡선이 문자 끼고 있으면 우리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곡선 위에 점을 구해가지고 얘를 뭘로 이용하셔야 돼요? 관계식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 위의 점을 이용해 관계식으로 때려버리자 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보라색 위에 한 점을 정의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죠. 누구예요? 3,3이 되겠네요. 그러면 3,3을 요따가 넣으시는 거니까 누구요? 3은 로그 2에 3이죠. 더하기 A가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여기에서 뭔 짓 하셔야 돼?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 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것도 취향 차이입니다. 여기서 A를 구한 다음에 A를 집어넣어서 구하셔도 되지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수업할 때 이것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 정규 수업에서도 한번 했었고, 최종값이 최종값 있죠. 최종값이 지저분한 거예요. 물론 이게 상당히 직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나 안 지저분한데?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조금 징글라비우스 하잖아요. 지금처럼 최종값이 지저분하면 우리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직접
그 최종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연산을 통해 구하시는 게 아니라 최종값 이렇게 연산하면 좀 편하겠네라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PQ가 0, 3이니까 A 더하기 로그 2에 2분의 3 넣으시는 거죠. 맞아? 근데 얘는 이 값에서 얘가 2분의 3으로 바뀌면 되니까 밑이 2니 1 빼버리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어진 3에서 1 뺀 2가 된다는 거 바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괜히 M은 뭐 A 넣고 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자, 이게 일단 객관식 그리고 수학 1에서의 뭐 나름의 자기들 기준의 킬러 문항이죠. 번호만 보면. 근데 사실상 풀이 과정을 보면 물론 그림이 다 있지만 식은 거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것도 거의 없죠. 그냥 1대1 대응이 생소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요즘엔 생소한 거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생소한 게 나오면 해석이 됐을 때 풀이는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쫄아서 튀어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라는 거를 좀 공감이 되면 좋은데 그래도 어렵겠죠. 오답률은 제가 아직 못 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등급컷만 보면 사실 고3 친구들이 본 거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좀 아쉽죠. 이게 만약에 공통만 따가지고 왜냐면 선택은 범위가 다르니까 이거 뭐 만약에 10월에 보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은 와 뭐 자살 방지용 시험인가 막 이럴지 모를 만큼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뭐 문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럼 넘어가 봅시다. 21번입니다. 21번. 드디어 21번인데 솔직히 쉽지 않아요. 잠을 하도 못 자서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막 횡설수설하고 다시 찍고 지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꼭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라고 노란색이 요 약간 무슨 색이죠? 카메라에 뭔가 라임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봄 느낌으로 상큼하게 입어봤는데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옷도 나름 신경 써요. 하반신은 못 보시겠지만 상체만큼은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운동도 그래도 상체밖에 안 해요. 거의 인크레더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봅시다. 21번인데 뭐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우리 10번에 시그마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점화식이 있었죠. 근데 얘도 점화식이잖아요. 뭐 사실 조금 뭐 제가 말할 건 아니지만 점화식이 2개라 물론 하나는 쉬운 거였지만 조금 제 마음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안 드는데 여튼간에 뭐 나온 김에 정리 한번 해보죠. 제가 아까 점화식 할 때 언제 노가다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즘 뭐가 나오는지 like this 봐야 돼요.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10번에서 그대로 해드렸는데 볼게요. 뭐냐면 점화식인데 노가다예요. 점화식 노가다. 그래서 우리가 노가다를 이용해서 조금 더 풀이를 빠르게 땡겨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볼게요. 아까 노가다를 우리가 언제 한다 했었죠? 기억나시는 분? 나면 좋은데 안 나겠죠? 수강생은 나야 돼요. 너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중간항이 주어져 있는 거. 문제를 푸는데 말 그대로 중간항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A6, A6 좋은 차죠. 두 번째로는 AN이 기준일 때 아까 얘기했죠. 점화식이 아까 같은 경우는 n이 3의 배수냐 아니냐로 위아래가 찢어졌잖아요. 얘는 AN이 3보다 크냐 작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노가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안 나와요. AK 구하기. 즉 K번장을 구하는 건데 이때 그냥 K번장 구한다가 끝이 아니고 K가 뭐 할 때? 작을 때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얘는 결국에 AN이 기준이면서 A6 좋은 차라는 중간항이 나온 거니까 얘 또한 노가다 땡겨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A1 구하는 거죠. 한때 유행했거든요. 뭐 지금도 유행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 봐요. 자 중간항 주어져 있을 때 중간항 주어짐
자, 봐요. 중간항 주어져 있을 때 주로 출제되는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나눠 드릴게요. 케이스 1, 케이스 2.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기준은 제가 대신 경험해서 알려드린 거고, 뭐 다른 모든 강사분들보다 열심히 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뒤처지지 않을 만큼 죽어라 하거든요. 오늘도 6시에 잤다니까, 새벽에. 2시간, 8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대신 경험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 저 자식이 맞다니까 맞겠지라는 느낌으로 결과만 외우시면 됩니다. 볼게요. 얘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A1 있죠. 중간항이 주어져 있을 때 AN의 정보가 AN 기준 내에 부합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반대예요.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어떤 얘기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잘 봐요. 지금 이 문제는 A1의 조건이 자연수죠. 근데 자연수라는 이 워딩이 AN의 기준과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죠. 자연수란 말은 위도 되고 아래도 되잖아요. 지금처럼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부합하는 경우는 나누셔야 됩니다. 뭐 굳이 얘기하면 5겠죠. 볼게요. 만약에 부합하잖아요. 만약에 A1의 정보가 AN의 기준과 부합하면 우리는 그 정방향 따라 연산하시면 돼요. 즉 A1을 하나의 문자로 표시를 해서 규칙에 따라 A2, A3 해가지고 주어진 중간항까지 도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A1의 정보가 굳이 AN에 대한 정보와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역방향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AN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역방향 관점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 볼게요. A6가 2죠. 그러면 2에 도달할 수 있는 루트는 얘밖에 없죠. 왜냐면 얘에서 도달하려면 결과물이 10이어야 되는데 2는 10이 아니니까 얘는 누가 돼야 돼요? 5분의 A5가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요? 10 돼야죠. A5는. 이해되시나요? 이거 빼기가 아니고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A5가 10이라는 거죠. 그러면 A5가 10이면 우리는 두 개가 되죠. 왜? 얘도 10이고 얘도 1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볼게요. 만약에 아래가 되려면 어떤 값인지는 모르지만 뭐는 알아요? A4. 용지가 3보다 작겠죠. 그래야만 10을 고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윗줄을 타고 온다. 그러면 4분의 A4가 10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 돼야 돼요? 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A4까지는 위도 되고 아래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결론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볼게요. 또 가봅시다.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 얘도 마찬가지. 방금 한 것처럼 3분의 A3가 40이 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얘는 40이 10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트는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120이 되겠다. 3분의 A3가 40이 되는 거니까 얘는요. 잘 봐요. 얘가 된다는 건 일단 10은 절대 안 되죠. 3보다 작아야 되니까 1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그럼 A4는 누가 되는 거예요? 3분의 A3가 A4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요? 3의 A4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될까? 사실상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해해야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1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4가 윗줄을 따라가야 되고 3분의 A3가 A4 되는 거니까 3A4가 A3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얘 봤을 때 얘는 마찬가지로 일단 10이 아니니까 240 돼야 되죠. 2분의 A2가 120 되는 거니까. 인정? 그럼 마찬가지로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이 다음에 마찬가지로 1분의 A1이 240 되는 거니까 A1도 240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A1은 240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3A4가 마찬가지로 얘 어떻게 돼요?
3배 하면 9보다 작죠. 그러니까 잘 봐요. 얘는 9보다 작거든요. 9보다 작다는 건 10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게 돼야 돼? 위에 루트 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A2가 A3 되는 거니까 얘는 누가 돼야 돼요? 6의 A의 4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괜찮죠? 근데 얘가 A2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10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3 곱하면 18까지가 되는 거니까 10이 충분히 될 수 있어서 얘는 10이 되거나 인정? 10이 되는 게 아니죠. 잘못 썼네요. 10이 되는 자연수가 되거나 즉 3보다 작은 애들이 되거나 근데 A1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3보다 작으면 1 또는 2밖에 안 되죠. 그리고 1분의 A1이 A2 되는 거니까 그 맨 마지막엔 당연히 또 누가 와야 돼요? 6배의 A4가 와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여기까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자, 봐야 됩니다. 얘랑 얘는 하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얘죠. 6배의 A4. 지금 얘에 대한 정보가 누구밖에 없죠? 자연수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과연 6배의 A4가 어떤 자연수가 될 거냐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잘 봐요.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 이상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어차피 3배의 A4랑 6배의 A4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윗줄 따라온 거 아닌가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네가 10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3, 안 쓴 색깔 3 A4는 여기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되려면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6A4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6A4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 그러면 생각해봐요.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봐요. 여기서 A가 1보다, A4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어쨌든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A4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단정 지으면 되죠. 그러면 A4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A1은 뭐예요? 자연수예요. 근데 A1이 누구예요? 6배의 A4니까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얘는 6, 7, 8 이런 친구들이 돼야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요 놈이 어디까지 가나요? 무한대까지 갈 수는 없잖아. 언젠간 끝나야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맞죠? 생각해봐요. 당연히 어떻게 돼? 3배의 A4가 9보다 작아야 되죠. 왠지 기억나시죠? 이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3배의 A4가 9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6배의 A4면 결국 18보다 작다는 얘기죠. 2배니까. 그래서 결국 17까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괜춘? 그래서 우리는 1, 2, 6, 7, 8에서 17까지 거기에 240까지 다 더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누가 나와요? 제 분필이 하나 어디 갔죠? 381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사실상 애매하죠. 이 점화식 문제는 끝나고 보면 무조건 계산밖에 없어서 야, 저거 왜 틀렸을까? 저거 누가 틀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많이 틀리죠. 시간도 없고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여유도 없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난이도면 충분히 자력으로 뚫어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계산을 조금 꼼꼼히 하는 거 아셔야 되고 이런 역연산 제가 대신 경험을 해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혼자서 이런 것들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해놓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은이 맞다 했으니까 뭐 맞겠지 뭐 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풀이지 않을까
공부지 않을까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드디어 공통이 끝나가요. 다행입니다. 와, 쉽지 않은데.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2번이 그래도 지금까지 다뤘던 공통 문제들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엄청 대단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석할 것도 많고 경우의 수도 조금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치도 못할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약간의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조금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던 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요즘의 트렌드가 어떠냐면 문제를 읽자마자 풀이가 호다닥 다 보이는 게 아니라 1단계 문제에서 시키는 조건을 벗겨내 보면 거기서 한번 더 벗겨냈을 때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지성으로 막 풀지 마시고 이때는 이거 하기로 했었지 그거 벗겨내진 거에서 그럼 이때는 또 이거 하기로 했었지라는 느낌으로 약간 점층적으로 해석이 들어가 풀이가 훨씬 짧고 무난하게 풀려요. 한번 얘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문제에서 메인으로 보실 수 있는 건 fx가 3차예요. 근데 f-5 구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얘도 n차 함수 구하기 라는 건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n차 함수 구하기 만났을 때 아까도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알아야 됩니다.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면 n차 함수에 대한 관계식을 n 플러스 1개 즉 차수보다 하나 더 많게 구하시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식 n 플러스 1개 이용해서 답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하나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이거는 3점짜리로도 충분히 나올 만하죠. 뭐가 있냐? 제가 이런 걸 구간함수라고 부르거든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를 fx가 있고 얘가 gx와 hx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이때 요놈이 미분 가능한 거 있죠. 미가라고 적을게요. 구간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이거는 내신할 때도 아마 알만한 내용 아닌가. 뭐 하셔야 돼요? 함수값 넣어서 얘네가 연속이라는 거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까지 넣어서 얘네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까지 결정을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은 행위는 적혀 있어야 돼요. 자, 같은 노트 같은 색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0 넣었을 때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f0은 절대값 f0 빼기 8인가요? 이거 분필이 왜 이래? 빼기 8이죠. 그래서 우리가 빼기 8이에요. 잠깐만요. 빼기 8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만약 f0이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0 소거가 돼버리니까 논리적 오류죠. 그러면 여기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관계식 f0이 누군 거예요? 튀어나왔을 때 마이너스 f0이 마이너스 8인 거니까 얘는 4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봐요. 이것도 당연하거든요. f0이 양수죠. 그럼 0 근방에서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f'0은 f'0에다가 자 봐요. 0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절대값 영향을 받았을 때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얘는 미분한 거에 0 넣으시면 누구예요? 0이죠. 그래서 우리는 얻는 정보가 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정리하시면 두 번째 관계식은 누구요? f'0이 0 된다. 상당히 조금 이쁘죠. 극점이니까. 그래서 0에서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어쨌든 극점을 갖는구나 라는 건 알아야 되는데 잘 봐요. 최고차 한계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런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최고차 한계수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고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안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잘 봐요. 그러면 3차 함수야. 관계식 4개 필요하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끝. 자, 그 다음 봅시다. 우리는 그 다음 관계식 2개를 더 얻어야 끝나잖아요. 근데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보이죠. 누구만 남아요? 미분 가능. 왜? 절대값은 미분 불가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만 같이 들어가면 끝나겠죠. 자, 봅시다. 봐야 돼요.
당연한 얘기거든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냐면 잘 봐. 얘가 그 뭐죠? 언제 실근을 갖나요? 2x 제곱 빼기 8 있죠. 얘가 0이 되는 실근은 x가 2일 때거든요. 원래 마이너스도 되는데 여기서만 정의된 거니까. 그래서 2일 때인데 이걸 왜 적냐면 얘 자체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 뜨지 않아요? 그럼 얘가 요 불가능한 포인트를 짬 처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도 뚫는 점이 되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절대값 묻어나오면 미분 불가능 또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변하는 포인트와 요놈의 변하는 포인트가 동시에 발생해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이 팩트를 상쇄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관계식이 F2가 0이 된다라는 세 번째 관계식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 말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22번을 건드리거나 지금 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받아들여야 돼요. 얘가 2에서 미분 불가능이에요. 독자적으로는. 근데 얘도 어디선가 미분 불가능일 수 있죠. 그래서 얘와 얘가 동시에 미분 불가능이 되면서 상충시키게끔 풀이를 유도할 거기 때문에 얘와 얘가 동시에 0이어야 된다라는 거를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마 가려워. 덕지덕지 발라놨더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잘 봐요. 일단 3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고 해설 강의니까 여러분들 그냥 지식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제한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걸 알아놓는 게 좋은데요. 최고차에 계수 있죠. 언급. 안 된 거예요. 특히나 어떤 게 언급이 안 돼야 되냐면 부호가. 값이 주어져 있으면 어쨌든 부호를 준 거기 때문에 아실 수 있지만 만약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언급이 아예 안 돼 있을 경우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셔야 되느냐? 계수가 음수일 가능성이 커요. 자, 다시. 이건 교육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실 때 제가 이제 제 모의고사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은 2차 함수 그리라 그러면 열이면 한 8친구가 다 뭐만 그리냐? 요거만 그려요. 그 다음 가끔 꼼꼼한 친구들이 요거 그리거든요. 이렇게 2개. 근데 이 위로 볼록만 그리는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얘네는 그냥 변태예요.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특이 취향인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언급이 안 돼 있을 때 학생들은 그냥 반사적으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것부터 그리기 때문에 일단 요걸 그리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만약에 요거에 해당되는 조건들이면 이거 백날 아무리 지지고 볶아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애들을 말리게 하는 게 출제 기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고차항 부호가 언급이 없으면 음수로 먼저 판단하시는 게 답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자, 봐요. 0에서 접한대. 어디 갔어? 0에서 극값이죠. 4에서.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여기가 y축이거나 인정? 여기가 y축이거나. 근데 잘 봐요. 얘는 절대 안 되죠. 왜냐? f2가 0이라면 얘가 이미 y값이 산 거니까 더 이상 0을 통과할 여력이 없잖아요. 얘예요. 얘는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근을 2 이외에 하나 더 가져버리면 예를 들어 x축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럼 뾰족점이 2 외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미분 가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x축일,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x축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만족시키지만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을 경계로 부호가 반대인데 얘는 둘 다 0,0으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두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아질 가능성이 빵 프로죠. 그래서 얘는 나가리입니다. 이 또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아직 22번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마 제 말로도 충분히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차 한계수가 언급이 안 되면 음수인 경우가 훨씬 많고 우리가 요 놈을 토대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은 요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능? 그럼 잘 봅시다. 우리가 요놈 미분에서 x는 이유에서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접선 기울기 이렇게 적을게요. 접선 기울기는 미분한 거에 2 넣으면 누구예요? 8이죠. 8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된 거냐? 2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x축이 요렇게 있는 거고 이때 요놈의 기울기가 8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8과 마이너스 8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우미분계수냐 좌미분계수냐에 따라 그래서 얘네가 그거에 상충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고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이미 0이 여기던 여긴 절대 안 되죠. 2가. 만약 얘가 0이면 얘가 4인데 여기에 x축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럼 4보다 위에 x축이 있는 건데 뇌 삐꾸예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에 의문 갖지 마세요. 이런 애들 꼭 있거든요. 그럼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얘던 어쨌든 x축이 이 감소 구간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8과 마이너스 8인데 얘가 그거를 상쇄시키려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관계식 F' 2가 누구여야 된다는 걸 알아요? 마이너스 8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될 거잖아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절대값 씌우면 그러면 우미분계수는 8이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8이니까 연산 때렸을 때 소거되는 건 똑같죠. 이해되시나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요 4개의 관계식을 구한 이후에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조건을 쳐다도 볼 게 없죠. 이런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답을 구하기 전에 답이 나왔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죽었다 깨어나도 제일 중요해요. 진짜 알아야 됩니다. 점점 잡아먹을 것 같건데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됩니다. 볼게요. 얘네 정리하면 끝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항함수 구하기 다항함수 구하기 있죠. 다항함수 구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개식이 빨라요? 인수정리가 빨라요? 전개식보다 인수정리가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가 더 빠른가 보다 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 조금씩을 땡겨보면 얘는 두 갈래 풀이를 보여드릴 건데 봅시다. 첫 번째, fx를 어차피 4에 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정리를 해보면 최고차 함계수 모르고 0에서 접하고 나머지 하나 모르고 여기에 플러스 4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2 넣어서 0, 미분에서 2 넣어서 마이너스 8 하면 문자 두 개, 식 두 개에서 그냥 뚝딱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풀이. 근데 얘는 솔직히 이건 조금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22번이잖아요. 22번을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풀이도 우리가 그 22번 실력에 도달했다고 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잘 봐요. fx가 요것도 맞지만 미분한 거에 값이 0이면 0 넣었을 때 무슨 말이에요? F'0은 1차항에
개수 아닌가요? 1차항의 개수. 이걸 토대로 적용시키잖아요. 그럼 뭐를 얻느냐? 우리가 원하는 fx는 뭐 문자 a, b가 겹치니까 p,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인데 2차 함계수 아직 모르니까 qx 제곱이 되고 1차 함계수는 0이죠. 거기에다가 상수항은 누구예요? 4죠. 왜냐? 0을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PQ 요 1차 형태로 엮여있는 계산이 이 넣고 프라임에서 이 넣고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이런 잔 테크닉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래는 전개식보다 인수정리가 빠른데 이게 보다 편안한 이유는 얘에서 미정계수 하나를 줄여줬잖아요. F'0이 F0이 각각 상수항과 1차항의 개수니까 그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설정하고 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식만 써보면 2 넣어서 즉 8 P 더하기 2 넣어서 4 Q 더하기 4가 누구예요? 0이죠. 그리고 미분해서 2 넣어야 돼요. 3px 제곱에 2 넣는 거니까 12에 p 더하기 미분해서 4q가 마이너스 8 나오는 거니까 pq 문자 2개, 식 2개 정리하시면 pq가 누가 나와요? 제가 대신 해왔죠. 마이너스 1과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x는 마이너스 1과 1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괜찮?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답이 되겠죠. 괜찮죠? 자, 봅시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2번은 22번이다. 난이도가 결코 만만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난이도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풀어내기 위해 어떤 컨셉을 갖고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풀어내기 위한 컨셉을 고민하실 때 22번에 엄청 대단하고 특수한 게 아니고 부분 이 노트별로 보면 이미 어디선가 3점짜리든 준킬러든 경험하셨을 만한 노트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엮여 있으니까 뭉태기로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거든요. 항상 단계에서 해야 될 행위, 단계에서 해야 될 행위, 단계에서 해야 될 행위들은 우리가 능숙하게 꺼내 쓰되 얘네가 묶여 있을 때 서로의 행위들을 다시 이어붙여가지고 해석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킬러들을 푸는 문제거든요. 라떼는 킬러가 살벌했어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 킬러는 어느 정도 BAP, 밥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엮여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좀 친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고 심지어 시험에서는 시간도 없죠. 그래서 좀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해보셔야 돼요. 남이 해놓은 건 받아들이는 건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이건 이해하는 공부니까. 이것 좀 익숙해지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거에 조금 더 가능해지면 세트형에서 시간에 초조할 때도 아 이렇게 하면 답 나왔었으니까 라는 마인드로 풀었을 때 답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해설을 하고 얘 22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거 맨 앞에 갖다 붙일 거예요. OT로 갖다 붙이면 자 지금 이 해설 영상을 보시면 제가 특정 상황에 이걸 해라라는 노트 정리를 진짜 많이 해드렸거든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NG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저는 상위권을 위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위권이 되기 위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걸 그 길 그대로 쫓아가면 얘네 잘하니까 나도 잘해지지 않을까? 응,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걔네가 왜 잘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겪어야 우리도 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출분석이 1번입니다. 어설프게 NG 한다고 NG 따라했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분석을 하시는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출을 경험한 것과 기출을 분석한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경험한 걸 메인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면 끝나겠지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풀었다 끝이 아니고 지금처럼 어떤 상황에 뭘 하는지를 그냥 0단어 외우시는 것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잖아요. 준킬러는 절대 안 막혀요. 그 다음에 안 막힌 걸 토대로 조금 응용해서 킬러까지 도달하려고 하시면 사실상 여러분들 수학 공부 별거 없습니다. 다
다만 이게 균형이 쌓여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수가 안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에 흥미를 붙이려면 오히려 20점대, 30점대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 걔네는 하는 만큼 초반에 바로바로 오르기 때문에 그 희열을 느끼거든요. 도파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한 본인이 3, 4등급, 5등급일 때 괜히 공부해도 안 된다라고 마음 먹지 마시고 미적이든 확통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내용 정리, 기출 분석 꼼꼼하게 하셨을 때 반드시 됩니다. 만약에 이거 관련돼서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링크에 그 인스타 주소 같은 거 달아놓을 테니까 DM 주시면 돼요. 아니면 뭐 상단에 로고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르비 사이트 들어오면 또 쪽지 기능이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주셨을 때 최대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꼭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